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하락장 시작인가, 마운트 곡스 7월 초 상환 시작, 뭐,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 조회수가 뭐 만 개 넘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영상 하나 올리면 현금으로 한 5만원 정도 벌어져요. 하나 기준. 5만원 넘게도 막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영상 올리면 돈 벌고 좋죠. 근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이제 막 세력들이나 마켓 메이커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줄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초까지는 이제 가격이 크게 뭐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린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제가 그거 안단 말이죠. 예. 이유가 뭐냐, 지금 고점에 물려서 불안한데 언제까지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 제가 해드릴게요. 예. 지금 당장 올라간다가 아니라 대선 전까지 11월 말까지, 지금 61K인데요. 67K 이상에서 노는지 이하에서 노는지 한번 보세요. 예. 여유있게 70K 잡읍시다. 11월 달에 저는 70K 이상에서 놓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80K 이상도 갈 수 있고 90K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건 70K 이상에서 놓을 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도 아닌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자신하니까요. 대선 전 11월 말에 가격이 70K 이하에서 놀고 있으면 저한테 욕을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사과 방송도 하고요. 그 욕 시원하게 다 들어먹을게요. 예. 고점에서 들어오신 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사라고 떠밀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 영상을 쭉 둘러보시면, 제가 막 영상을 이렇게 최근에 올렸던 걸 보시면 저는 오히려 뭐 하락할 것 같다, 조심해라,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올렸어요. 예, 다른 유튜버들이 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뭐 마지막 기회다, 뭐 상승이다, 뭐 이런 거 했지. 그런 거 보시고 다 매수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 그런 영상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한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최근 2달 동안. 근데 다른 유튜버들 보고 막 그렇게 매수하셨더라도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11월 말. 네. 그때 70K 이하에서 노는지 이상에서 노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유튜버들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 120일 이평선 뭐 밑으로 갔다고 뭐 전부 매도했니, 뭐 어쨌니, 이제 뭐 하락이 어떠니 저떠니, 실컷 지들이 상승한다 그래놓고. 그죠? 불안할 때 책임지는 거는 제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예. 뭐 책임이라 해봐야 뭐 욕먹고 사과하는 게 끝이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왜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지. 자, 지금 가격이요 61.3K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그 이슈를 보면, 이 가격이 하락한 원인을 보면, 저번 영상 제가 올렸을 때 가격이 한 65K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65K 정도의 그러니까 가격에서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뭐 독일 정부가 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매도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막 떴어요. 20일부터 뭐 21일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이슈들이 떴고, 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3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패닉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정부에서 푼 물량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이제 경매로 해서 막 이렇게 매도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이제 뭔가 매도 압력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패닉셀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나오고 요런 기사 나오고 한 63K까지 빠졌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마운트 곡스 물량 7월 초부터 이제 상환 시작한다고 요렇게 성명문 발표가 되면서 또 한 2K 빠져가지고 지금 61K 부근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장 시작하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뜨면요, 원래는 2K 빠지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 이제 지갑 이동이 포착되었을 때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마운트 곡스 매도 된다고, 이제 상환 시작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요, 가격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매도 이슈가 나와도, 상환 이슈가 나와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폭락하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장이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7월 초부터 상환이 시작되고 매도 물량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제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어차피 한 번은 나올 물량이었고, 이게 비트코인에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예전부터 10년 된 퍼드예요. 10년 동안 이제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마다 가격이 계속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찌라시로 나온 거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지금 한 2K 빠지고 만다. 그거는 저는 시장이 조금 튼튼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물량도 그렇고 마운트 곡스 물량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악재가 떴을 때 이게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건지,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악재인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매도세가 증가해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건지,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독일 물량이 풀리는 거 플러스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는 거 둘 다 이제 매도 압력이 생기면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거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히려 이게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운트 곡스 물량도 마운트 곡스 물량이지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분기별로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미국 정부 물량이 풀려버리면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지금 수량 요만큼 풀었는데도 가격이 막 하락 원인이 됐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풀어버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미국 정부 물량을 풀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게 저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미국이 ETF 승인해놓고 가격 올려놓고 정부 물량 풀어가지고 막 매도했다, 이런 상황 나와버리면 바이든이 대선 앞두고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일 정부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한 걸 보면서 미국 물량은 아마도 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풀려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풀려버린다 그러면, 지금은 90억이고 막 그렇지만 가격이 막 더 올라갔을 때 막 이런 이슈가 터져버리면 그게 또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리 풀린 게, 저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러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들, 가격 하락의 원인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꾸준히 나왔던 거죠. 꾸준히 나왔던 거고, 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이런 악재들 때문에 지금 한 65K 정도에서 놀고 있다. 원래 같았으면 이만한 악재가 이렇게 많이 떴으면 이 65K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65K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 올리고 나왔던 악재가 독일 정부 매도 물량이랑 마운트 곡스 상환 관련된 이슈. 그래서 여기서 2K 빠지고 여기서 2K 빠졌다. 근데 요 부분도 저는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졌어야 될 매도 이슈가 지금 터졌다. 근데도 61K에서 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왜 지금 팔지 말라고 하냐면요, 호재들이 많아요. 악재 해소될 게 많고 호재들이 많은 겁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요, 저거 풀리면 당연히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는데 마운트 곡스 악재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던 자금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마운트곡스 물량이 10월달까지 풀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0월달부터 풀린다가 아니라 올해 10월달까지 상환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곧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물량 받아 먹으려고 세력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6월 26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해봤는데 미국 은행들 지금 탄탄하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예, 미국 은행 보니까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26일 날 이제 우리 미국 은행들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발표 나고 나면 테스트 끝나고 나면 이제 은행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창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은행들을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해서 2분기 13F 서류 제출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매수했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에 발행 예정이다라고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7월 2일로 지금 막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빨라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암호화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임박했을 때 이거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들을 할 거니까 요것도 저는 임박했다, 이제 곧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도 지금 올해 한 차례 할 것 같다라고 전도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든이 왠지 압박을 넣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것 같다. 그러고 11월 달이나 뭐 이때 또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지금 계속 올해 초부터 작년에는 6번까지도 예상했고 올해도 뭐 한 3번, 4번까지는 예상했는데 지금 점점 줄어서 1회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요게 뭐 악재로 작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2회만 된다고 해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통화정책이, 저는 그것도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6월 28일 날 이제 PCE 발표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PPI랑 CPI랑 둘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게 나왔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PC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PC도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올 것 같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비트가 현물투자대회 7월 초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빗썸도 한대요. 예, 오히려 그 상금이 더 크게 해서 빗썸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들도요, 국내 거래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하락을 보고 있는데 얘들도 연구 결과 어찌됐든 뭐 알트들이나 이런 코인들이 뭔가 조금 회복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점에서 대회 개최를 하고, 뭔가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나 세력들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면 7월부터는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요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거래 데스크를 설립했다, 대형은행 최초로.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에서 요런 걸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은행도 바보가 아닌데 맞잖아요. 이런 대형 은행에서 뭐 요렇게 서비스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한다, 그럼 다른 은행들도 막 우후죽순 이렇게 서비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들이 바보가 아닌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다 하락할 거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서비스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진짜 개미 털기의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또 조금 떨굴 수도 있겠죠. 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조금 떨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상승이 진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대선 전까지 봐라. 네, 대선 전까지 봐라.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어디 뭐 기사나 다른 데서 뭐 가격 하락이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전략 매도했다 이런 소리 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걔들 다 뭐 고점에서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사라 했던 애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61K에서 팔아라 하는 애들이잖아요. 59K에서도 걔들 팔아라 했잖아요. 그죠? 59K 지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말고
허씨를 한번 믿어봐라. 예, 믿어보고 11월 말에 우리 이야기하자. 그때 가격이 70K 위에서 노는지 70K 이하에서 노는지 그때 돼서 욕하고 원망하고 하시라. 그리고 지금 120일 이평선을 뭐 뚫고 내려왔다고 해서 또 불안하다, 뭐 이거는 뭐 앞으로 뭐 추세가 하방을 나타낸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120일 이평선은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예.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보조지표 뭐예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매수매도 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로 보면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했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면 그때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조지표들은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120일 이평선 한번 보고 갈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 상승에서 이때 샀으면 이만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이 언제야? 28,000불에 샀으면 28,000달러에 샀으면 당연히 먹었죠.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맞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때 팔았으면 뭐 이 하락에 대해서 뭐 손해를 안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1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56K에서 사람들이 매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이걸 돌파했다고 내려왔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일봉 마감까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돌파한 걸로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이때 일봉 마감까지 봤으려면 이때 팔았어야죠. 26,000불 맞잖아요. 그럼 이 하락 다 쳐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평선을 이용해서 이걸 피했던 게 아니라 이만큼 두들겨 맞고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평선 하단으로 내려왔지만 이게 만약에 뚫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120일 이평선 위로 돌파하는 것 보고 살려면 이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을 맹신해서 보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버팁시다 우리.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